장현준 변호사님 보니까 오늘 이게 얼마나 후폭풍이 거셌는지 각 후보들도 SNS나 뭐든 이제 공약 같은 얘기들 했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해서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SNS에 딱 이 10자만 썼더라고요.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또 김문수 후보 봤을 땐 또 아무래도 또 싸잡아서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우연히 나온 뭐 당연히 그런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후보의 어제 부적절한 그 발언이 아니었어도 관련된 공약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그런 취지로 또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좀 더 확실히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도 뭐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이 뭐 곧바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정치적인 너무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이다, 또는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너무나 이대남에게만 추정하고 있고 그 부분만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파고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가 부끄럽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꽤 후폭풍이 좀 거세서 어디까지 불똥이 텄냐면, 뭐 이번 토론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인기가 많은 아이돌 걸그룹이죠.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SNS에 본인 일본 여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2번에 뭐 숫자 2에 빨간색 옷 입었다가 이게 뭐 이 글도 썼다 지우기도 했고, 또 특정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누가 누굴 지켜주겠다는 표현 썼다가 이게 한참 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일종의 뭐 셀럽 마케팅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는 자신의 의도일 수도 있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카리나가 입었던 저 의상은 유명 브랜드의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게 지금 뭐 그 온라인 상에서는 저게 지금 뭐 좀 완판이 되고 뭐 다 팔려가지고 뭐 없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카리나도 사실상 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됐던 또 그 발언의 또 당사자이기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뭐 친 카리나와 또 반 카리나의 지금 논란들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하자면 셀럽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 저렇게 손에 V자를 했다 그래서 저게 승리의 V인지 기호 2번을 상징하는지 그건 해석의 영역인데,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연예인 공격에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 진영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폄하하거나 재단하는 건 그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성으로 있어서요. 짧게 하나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도 강남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과거 발언이라든지 과거 행적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요, 이준석 후보의 12월 3일 그 개업날 밤의 행적을 다시 캐물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시고.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겁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일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더 길게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요, 이번에도 아니 개엄 당일날 왜 이렇게 여유로웠냐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격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모든 국민들이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이 국회의원들,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안건을 처리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자리에 있었던 무엇을 하고 있었던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왔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국회의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보다도 국회의원들이 특히 뭐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계신 국회의원들은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되고 달려왔을 때 문이 막혔다면 담이라도 넘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준석 후보가 12월 3일 밤에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런 책임감을 가졌는가? 과연 국민의 대표자로서 보였어야 할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먼저 달려오고 국회로 안 들어오고 또는 국회 안에 있다가 당사로 국회 밖에 당사로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말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부분은 지난 2차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예. 자세하게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저 계엄을 듣고 나서 민주당 의원분들과도 통화하면서 190명의 의결 정족수 상회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안심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통화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분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는 거죠. 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하고 싶은 건데 이미 그 얘기에 대해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재차 또 묻는 것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에 한 25분 정도 후보 한 명당 배정된 시간인데 예.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에게 약간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러니까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는 이런 약간의 정치 공작이라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정치 뭐 공학 일변도의 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 전날 이준석 후보의 어제 TV토론 이른바 젓가락 발언 후폭풍 얘기 이준석 후보의 조금 전 발언까지 한번 하나하나 듣고 왔습니다.